반갑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생활환경지도사 권희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치면 칠수록 모든 사람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가 바로 강화된 온실 효과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생성되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과다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용하고 증가됨으로 인해서 대기의 순환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구가 자연적인 상태보다는 더 더워지는 이상고온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이 있다. 이러한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생태계의 질서를 결함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이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고 생명에 이상한 변종들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청정한 지구를 재현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함께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관심이 증대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듣고 알고 있는 거에서 실천하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가장 바닥이 지구의 표면이고요. 이쪽으로 세로선이 쭉 높이가 10km 단위로 해서 10km, 20km, 30km 쭉 해가지고 100km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대기 높은 곳에는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수성과 금성을 지나서 지구에 이르는 그런 공간이 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기를 우리는 커다랗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지상으로부터 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밑에는 이제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 조금 언어상의 어휘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대륙, 류자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흐름이 있다. 대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 어떤 순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죠. 대륙권이 있고요. 대륙권 위를 쭉 올라가게 되면 10km 선상에서 50km까지 바로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륙권과 성층권을 가는 10km 이 선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선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수증기가 있는 그런 층으로서 이 대륙권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공기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시죠? 네.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저는 방콕에 있었습니다. 네. 방콕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네. 네, 많이 콕박혀서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또 주머니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주머니가 가난해서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이 환경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머니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10km, 그럼 비행기가 주로 가장 활동적으로 다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기가 미슬락말락한 최대선이 되는 그런 10km 남짓에서 비행기가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10km 남짓 되는 선
그 대륙간의 높이가 10km에서 낮은 곳은 8km, 낮다고 하는 말이 좀 비교. 8km는 상당히 높은 높은 고도인데 8km에서 18km까지 이렇게 층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km 통상적으로 12km 되는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대륙권이 연결된 선이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성층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성층권은 지구에서 올라가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들이 이 대륙권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을 통과하기는 어려워가지고요. 성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이제 대기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 성층권 안에 이제 오존층이라고 있는데,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네. 이제 오존층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0km 넘어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중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열층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열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100km까지 되는 아주 높은 대기권 안에서 공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이 밑에는 대륙권에 있다. 그리고 대륙권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현상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상청, 기상대, 잘 알고 있는 관청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관청이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올수록 우리가 좀 더 기상청의 발표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날씨에 관한 것들이죠. 날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날씨 하게 되면 우리가 온도, 기온이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비가 오느냐, 눈이 오느냐, 이런 강수량의 이야기, 또 경우에 따라서 습도 얘기도 하긴 하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기상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상, 내일의 날씨, 오늘의 날씨, 이렇게 간단한 단기적인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1년 동안 총 모아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기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후라고 하는 연단위,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30년 단위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이 그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 많이 보시던 그림입니다. 네.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 표면으로 닿고 있어요. 그럴 때 태양의 빛은 상당히 오묘한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 꿈을 얘기하는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빨주, 노초, 파남보. 어느 색깔을 좋아하세요? 보라색이요. 그러세요? 보라색 하게 되면 고혹적인, 매혹적인 매혹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우리 학생분이가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보라색이 고혹적인데, 고혹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까칠합니다. 그렇죠? 고혹적인 사람이 까칠하다 표현이 좀 맞나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까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라색은 우리가 말한 대로 보라색까지는 괜찮아요. 보라색을 넘어서는,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색을 넘어서는 그러한 광선, 자외선인데, 자외선이 우리 몸에 닿을 경우에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피부암이 유발되는 그러한 인체에 해로움을 주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외선을 우리가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저도 이 자외선 차단제 발랐는데 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에.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가 이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오존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우리가 정렬의 색깔이라고 얘기하는데, 빨간색까지는 괜찮습니다. 빨간색을 넘어서는 선을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넘어서는 색을 뭐라고 하죠? 적외선이라고 하죠.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지면에 잘 도달하고요, 오존층도 통과를 잘 시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에 도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반은 들어오고 반은 반사돼서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기권 밖으로 직진을 쭉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저기서는 뜨겁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 특히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치료기를 사용하게 되나요? 저위에서는 치료기 사용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기에서는 비교적 인체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생물의 생명을 이렇게 높이는데, 즉 온도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칼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계가 되는 선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오중층 성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류권과 성층권의 연결에는 이제 그러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 안에서 이 특히 대류권이 있었다는 것은 지구의 행복입니다. 어느 생명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안에서 열이 납니다.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가슴이 뜨겁습니까? 저도 막 손이 후끈후끈거리는데,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안에 열을 갖고 있죠. 인체는 모두 몇 도 열을 갖고 있습니까? 36.5도의 열을 갖고 있잖아요. 36.5도에서 1도만 높아지면 30도만 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뭔가 일을 잘해야 되겠죠.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가 거기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이러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돼가지고 어느 곳에나 좀 열 체크를 하는데 37도만 나오면 격리 치료를 권장받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19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상 기온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1도가 낮아지게 되면 35.5도, 36도 이하로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치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암 환자들이 몸을 춥게 하는 순간에 암세포가 더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36.5도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36.5도의 항상성을 잘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체입니다. 정답입니다. 왜 생명체일까요? 바로 지구도 그 안에 열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6,000km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멘탈 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뜨거운 열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구로 표면으로 스며 나오는데, 표면으로 나오게 되면 표면은 흙과, 즉 육지와 바다, 흙과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살펴보게 되면 흙과 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흙이 30% 정도 되고 물이 70%. 여러분이 대답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나 봐요. 3대 7의 비율로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와 흙의 온도를 합쳤을 때 통상적으로 평균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표면 온도는 벌써 눈이 좋으신 분은 알아봤겠죠. 표면에 보시게 되면 지구의 표면 온도가 15도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15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건강한 생태계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30년 동안에 육지의 표면 온도가 근 1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구의 표면 온도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1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 인체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인체에서 1도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부터 이 지구를 대우주, 사람을 소우주라고 이렇게 보고, 인간과 우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구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1도만 가지고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지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륙권이 있는 것인데요. 대륙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구 위에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대륙권이 없어요. 대륙권이 없다 보니까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 햇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십 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햇빛이 사라진 순간에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구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대륙권이기 때문에 지구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불행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대륙권 안에는 대륙권의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이 잘 기능을 했을 경우에 온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실에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 가스들이 일정량 이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온실 효과가 과잉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잉된 그런 온실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학술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사된 적외선 일부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갇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다하게 소비하는 그러한 이산화탄소가 그 대기권에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막은 우리가 말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다, 비닐하우스 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막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데 직진하고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통과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막아가지고 통과를 못하고 다시 이산화탄소 막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반사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서는 계속적으로 열기가 들어오고 지구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기 시작해서 바야흐로 1도 이상의 그런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대기에서 겪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기를 갖다가 햇빛 중에서 이제 많은 한 50% 선은 지구로 들어오고요. 표면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침투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이제 반사해서 나가주는 것인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막이 형성돼서 반사된 적외선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너무 뜨거워지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적절한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출되는 그런 에너지를 빛을 이렇게 어느 정도 침투시킬 수 있게끔 무엇을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실 효과라는 게 무엇이다? 바로 반사되는 적외선 일부가 대기권에 갇혀서 대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적외선을 대기권에 가두는 온실가스의 과다 사용에 의한 증가로 대기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지구 온난화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호흡 한번 쭉 하고 뭐를 내뱉었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저 대기권에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기를 바라나요? 예. 네.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일정 소량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멸이 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보이게 되면 군중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천 마리가 풀 뜯어먹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것도 이제 이산화탄소 층을 형성하는데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존층의 역할은 무엇이다? 바로 태양에서 지구를 향하는 데 있어서 괴로운 자외선의 침투를 자외선 오존층이 흡수를 해가지고 무해한 인체에 무해한 생명에 무해한 광선이 지구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인위적인 기후 변동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가 가기 전에 우선 이산화탄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기체일 때는 무생, 무미, 무치다. 대기도 존재하고 화산가스에도 존재를 한다. 호흡할 때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 우리가 탄소가 들어간 것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이 탈 때, 연소할 때 생물체가 호흡을 할 때 미생물이 발효할 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재적으로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고체일 경우에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들어봤죠. 그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불났을 때 그 소화기에도 쓰이는 거죠.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다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 기체로 작용해 가지고 지구 복사를 통해서 우주공간으로 나가는 에너지 중 일부를 다시 지구로 되돌리는 그러한 악역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뜨려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걸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바로 지구 온난화는 환경 파괴, 재앙으로 오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나무가 꽃이 피고 새들이 일찍 알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싹둥이를 낳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체로 보면 그러니까 일찍 낳다 보니까 부실해요. 그 다음에 곤충, 식물, 동물들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더워지다 보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시원한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연안 지역의 백화현상. 백화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석회로 인해 가지고 하얀 바위가 하얘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다의 사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 왜냐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죽어요. 먹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상 대기도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따른 자연재앙으로는 지진이라든지 화산, 해일, 바람, 폭풍, 폭설 인위적인 재앙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했을 경우에 오염되는 거죠. 이렇게 방사능, 폐수, 쓰레기가 확산되고 전염병이 확산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널리 확산되고 전염병이 또 널리 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북극점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얼음이 덮여 있었는데 얼음이 온난화로 계속 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표면에 전체적으로 30%가 흙이고 70%가 물인데 70% 중에서 97%가 바닷물이고요. 2%가 얼음이고 1%가 육지에 있는 물입니다. 2%가 녹는 그 양이 수면을 갖다가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앉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구 환경, 생활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의 환경 보존, 생태계 보존, 자원 보존, 에너지 보존, 주거 환경,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위해서 녹지 공간, 자연 공간을 갖다 좀 더 확대를 하고 생활 속에서 폐수, 폐품, 쓰레기, 재활용, 에너지 관리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정한 물과 공기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이 청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개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